KF-21 전투기 28차 비행 성공. 사우디 공군, 폴란드 국방부 장관 참관, 보잉 전투기 분야 매각, 파산 수순.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 KF-21 위 세 번째 시제기 3호기 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KF-21이 첫 초음속 시속 1224km 비행에 도전합니다. 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 3호기가 이날 오후 1시 1분에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처음 이륙해 오후 1시 38분에 착륙했습니다. 최고 속도와 고도는 1, 2차 때와 비슷한 200노트, 시속 370km, 15,000피트, 약 4,600m를 기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비행 중 랜딩 기어는 내린 상태인데요. 1, 2호기도 첫 시험 비행 때는 랜딩 기어를 내렸다가 후속 비행에서 랜딩 기어를 접었습니다. 공군 52 전투비행대 소속 이진욱 중령이 37분간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작년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고 11월 10일에는 2호기가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시제 3호기는 1, 2호기와 동일하게 초기 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고도, 속도, 기동 능력 등 각 분야 영역 확장 시험과 각 계통의 성능 시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호기의 수직꼬리 날개는 1, 2호기의 형상과 달리 비행기 4대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색이 적용됐습니다. 시제4에서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친 후 올해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방사청과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이달 중 초음속 시속 1224km 비행에 도전합니다. 방사청 KAI는 기상이 나쁘지 않다면 이달 중 초음속 비행에 도전해 성공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 바로 옆 우크라 침공받자 한 무기 찾았다. 폴란드의 19조 수출 잭팟. 한국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와 145억 달러, 약 19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KAI, 한국항공우주, 49,7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3,350 플러스 7.23%, 산업주식회사, 위 FA50 경공격기 등이 유럽에 진출하게 됐다. 방산기업들은 최대한 빠르게 무기를 납품하고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유럽 수출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2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KAI는 지난 27일 현지 시각 폴란드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무기 구매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기본계약은 폴란드 획득 절차상 사업 예산을 설정하기 위한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자 체결한다. 향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납기와 상세 사양, 교육 훈련, 유지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이행 사항이 담긴 실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수입하기로 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무기를 수입하고 기술 이전을 받는다는 목표다. 폴란드 정부는 관련 기자회견도 예고하면서 한국과의 무기 구매 계약은 최근 수년 내 가장 중요한 국방 분야 결정 가운데 하나 라며 주문한 장비는 폴란드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자 지난 5에서 6월 한국 방산기업의 국방부 장관과 군 지원단, 재무 담당자 등을 보내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폴란드는 한국과 기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상을 거쳐 가격 조건, 인도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 국방부도 폴란드의 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 기존 주폴란드 대사관 무관 외에 무기 구매 계약 업무를 전담할 무관을 조만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폴란드가 탐낸 현대로템, K2 전차, 대박 1000대 기본 계약 체결. 이번 계약으로 방산기업들도 분주해졌다.
현대로템은 우선 국내 생산 K2 전차 긴급 소요분을 폴란드에 공급한다. 이후에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과 국내 생산 물량이 최종 인도된다. 특히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에 표준화되고 추가 사양이 들어간 K2 전차가 현지에서 양산된다. 이번 계약으로 폴란드도 자체 전차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 체결로 K2 전차 완성품의 해외 첫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튀르키예, 터키의 K2 전차 기술 이전에 성공하는 등 우수성을 입증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중동 등에도 수출을 타진 중이다. 노르웨이형 K2 전차 KENO는 올해 초 현지에서 실시된 동계시연 평가에서 혹한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방산 전시회 WDS에서는 사막기후에 최적화된 중동형 K2 전차가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샀다는 후문이다. 유럽 탑건 FA50 타고 훈련한다. KAI 4조 원 규모 수출 KAI 위 FA50 수출 규모는 30억 달러, 약 3조 9,258억 원에 달한다. 국내 항공기 완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은 사상 처음으로 물량과 가격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FA50은 2023년 중반까지 48대 중 12대가 먼저 인도된다. 폴란드는 지난 5월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내 납품할 수 있느냐는 질의서를 KAI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공군이 운용하던 러시아제 미그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FA50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KAI는 폴란드 정부 및 현지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FA50 MRO 유지보수 운영 센터를 설립한다. 현지에서 제품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 중장기적으로 폴란드 공군의 FA50을 활용한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 및 운영도 추진한다. 유럽 지역 내 조종사 훈련 소요를 충당하게 되면 폴란드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히 FA50의 경우 폴란드 외에도 노후 전투기 대체가 시급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FA50은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최신 무장 장착이 가능한 폴란드 공군의 최적 기종이라고 평가했다. 안현옥 KAI 사장은 이번 수출 계약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협력의 시작이라며 FA-50 천대 수출에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FA50 고객은 미래 KF-21의 잠재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KAI는 기존 수출국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미국, 남미, 호주 등 전 세계 권역별 중점 국가를 설정하고 집중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토 동맹 사로잡은 하나디펜스, K9 자주포, 폴란드 거점으로 유럽 공략. 하나디펜스는 연내 폴란드 지사를 설립하고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유도탄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수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48문을 올해 우선 인수하고 2024년부터 600여 문을 자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2014년부터 한국에서 K9 자주포 차체를 수입해 만든 크랩 자주포를 국경에 배치해왔다. 폴란드가 올해 인수하는 자주포는 인접국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비들을 대체하게 된다. K9 자주포는 지난 2001년 이후 튀르키예,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나토 동맹 4개국을 포함 핀란드, 인도, 호주, 이집트 등 총 8개 국가에 수출됐다.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폴란드 추가 공급 계약으로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하나디펜스는 나토 동맹의 핵심인 영국과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장을 낸 상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기동화력체계 MFP 사업의 탄약장전이 전자동으로 이뤄지는 자동 와포탑이 탑재되는 최신 K9A2 자주포를 앞세워 경쟁에 나선다. 또한 미국의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 ERCA에도 K9A2 위 핵심 기술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부한 하나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 전무은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검증된 자주포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며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K9 유저클럽이 만들어질 정도로 폭넓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특히 나토의 핵심 방산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국산 무기 추가 구매 가능성, 대규모 금융 조달 등 과제도 남아 방산업계에선 폴란드가 다른 한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폴란드 국방부가 K-21 보병 전투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00호, K-239 다연장 로켓 발사기 1000무, 중거리지 대공 유도미사일 1000궁에도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폴란드는 하나디펜스의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호주 차세대 궤도장갑차 사업 랜드 400 페이즈 3 위 최종 후보 기종인 레드백을 기반으로 새로운 중형급 보병 전투장갑차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생산한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후속 지원이 신속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다른 유럽 국가로의 수출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수출로 올해 들어서만 UAE, 아랍에미리트, 천궁 수출,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등을 포함해 누적 방산 수출액이 25조 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실적 9조 5천억 원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최근 5년치 수출을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하다. 또 정부와 방산업계에선 올해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 약 12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벌써 2배 이상 규모를 수출했다. 다만 폴란드의 대규모 금융 조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각에선 폴란드의 대금 지급 능력을 우려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국방 예산은 128억 달러, 약 16조 8천억 원 수준이다. 이에 폴란드는 지난 2월 관련법을 개정해 GDP, 국내 총생산, 위 2.2% 수준인 국방비를 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져도 국방 예산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국군지원펀드, PFR을 별도로 만들었다. 방산업계에선 국가 간 상호 군수지원협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군사 분야에서 식량, 연료, 탄약, 수송 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출입 은행 등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줘야 수출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수출 경험이 많은 프랑스처럼 장기저리로 계약할 수 있는 파이낸싱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대한민국 산업화 50년 막전 막후 중 국제정세와 방위산업 50년 전 정부가 절박하게 중화학공업 육성에 매달린 데는 척박했던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꽃피우려는 열망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린든 존슨에 이어 1969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5일 괌에서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내놓았다. 닉슨 독트린, 괌 독트린이다. 핵심 내용은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조는 경제 중심으로 바꾸고 다국 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아시아에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방위의 1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아시아에서 발 빼는 미국 뿐만 아니다. 위 장막에 갇혀 있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중국을 활용해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었다. 미소 양극 냉전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극비리의 물밑 협상 끝에 도쿄발 루프트한자 비행기에서 미국 탁구 선수단 15명이 베이징 공항에 내려 중국 땅을 밟은 것은 1971년 4월 10일. 이들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 대륙을 공식 방문한 첫 미국인이었다. 2달 후인 6월 10일 닉슨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어졌던 대중무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였다. 이른바 핑퐁 외교가 시작된 것이다.